1922년 10월 영국 이스트본이라는 곳의 한 가정 법원에서 남편 존과 아내 캐리, 이 부부의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. 이때 판사는 물었어요. 두 사람의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? 이 말에 바로 이 아내는요, 당연히 이 남자죠.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아내의 말에 남편은요,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. 아니에요. 제가 더 최선을 다했어요.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. 이 두 사람의 말에 판사는요, 대충 알겠습니다. 두 분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거죠? 네, 당연히 저희는 이혼을 원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한 말을 더 덧붙입니다. 저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위자료를 줘야 이혼을 하죠. 저같이 힘없는 여자가 혼자 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. 이 말에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야, 양심이 좀 있어라, 양심이. 네가 내 돈 쓴 게 얼만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해? 미친 거 아니야? 그런데 이 말에 판사는요, 남편 존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네요. 남편 존은 아내 캐리한테 위자료 3만 달러를 일주일 안에 지급하세요. 일주일의 조정 기간 후에 최종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. 라고 때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판사 지 마음대로인 거죠. 이런 판결에 남편 존 뒷골 땡기죠. 이런 재판이 다 있냐. 이거 판사 미친 거 아니냐. 당연히 반발했어요. 아니 판사님, 이 여자가 내 돈 쓴 게 얼만데 이 여자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.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될 판인데 내가 왜 줍니까?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. 이런 남편의 말에 판사는요, 도리어 아내 캐리의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증거 있습니까? 라고 받아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못된 아내 캐리와 이혼하려고 하는 착한 남편 존. 하지만 3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억울한 1차 판결만 받고 말아요. 우리 남편 존, 나랑 이혼하길 원하면서 위자료도 안 주고 이혼하려고 했어? 이 말에 남편 열받죠. 야,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. 결혼 생활 동안 네가 어떻게 했는데? 응? 내가 뭘? 나는 쥐꼬리만한 당신 월급 가지고 힘들게 산 기억밖에 없는데? 이런 아내 캐리의 말에 남편 존 더 열이 받는 거예요. 이 아내 캐리는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남편이 우유 마시려고 딱 꺼내서 먹어보면 다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고, 퇴근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아내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. 나는 집에 우유 상한 거 먹고 기분 나빠져 있는데 이 아내라는 작자는 양껏 양손 가득 쇼핑 보따리를 들고 쳐들어오고 있네. 여기까지도 열이 받죠. 그런데 남편 존이 출장 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집안에 웬 남자의 신발이 있고 이것들이 내가 자는 침대 위에서 부둥켜 안고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내가 외딴 남자랑 바람 피는 장면까지 목격을 하게 된 거죠.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?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아내 캐리가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. 위자료 달라고.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은 재판장에서 말했지만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였습니다. 너무 편파적. 판사가 이상하리만큼 아내 쪽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. 뭐야 이거? 아니, 알고 보니까 이 재판 전에 이 못된 아내 캐리가 자기 담당 판사한테 접근해가지고 내연관계를 맺어놨네. 판사를 꼬셔놓은 거예요, 자기 편으로. 그렇게 일주일 후 최종 재판날이 됐습니다. 이 캐리와 존, 이 부부 재판장에 딱 왔는데 판사가 바뀐 거예요. 놀란 아내 캐리 담당 직원한테 물었습니다. 저희 재판 판사님은 이분이 아닌데요?
그랬더니 전 담당 판사님 어젯밤에 불의의 강도 사건으로 사망하셨습니다. 오늘부터 다른 이 판사님이 담당하실 거예요. 이런 상황에 남편 존은 다행이다. 이제서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. 아내 캐리는 뭐야 큰일 났다 했겠죠. 그런데 재판이 딱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이 아내 캐리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떡해. 막 울기 시작해. 왼손에 손수건을 딱 들고 눈물을 막 닦으면서 다짜고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왼쪽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어. 이런 상황에 존은 너무 황당하니까 뭐야 왜 이래 또 무슨 개수작이야. 캐리는요 갑자기 존 제발 나한테 그렇게 화내지 마요. 나 무서워.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요. 때리지 마요. 화내지 마.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. 한 손에 붕대 감고. 이거는 누가 봐도 약간 가정폭력이 있었나 싶은 이 모습에 재판 판사는 물었어요. 캐리, 손은 왜 그런 거예요? 그랬더니 이 캐리, 아싸 미끼를 물었네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판사님,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는 제가 존한테 아침을 해주다가 다친 거예요. 존이 절 때리면서 팔 부러뜨린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. 존이 절 때리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존의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. 마치 남편 존한테 맞은 건데 존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사람처럼. 이런 아내 캐리의 모습에 이건 뭔 개같은 상황인가. 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. 야 이거 네가 네 손톱 정리하다가 다친 거잖아.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. 이 판사는요 존한테 존 정말 당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? 당신이 때린 거 아니야? 저 아니에요. 그랬더니 옆에서 캐리 얘기합니다. 막 펑펑 울면서 판사님 전 괜찮아요. 제발 제 남편 존을 용서해 주세요. 저는 괜찮아요 라고. 정말 얄밉죠. 결국 이 캐리의 술수에 넘어간 판사. 남편 존은 아내 캐리에게 3만 달러를 지불하시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남편 존의 입장이라고 쳤을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얄밉잖아요. 이거 1920년대인데 3만 달러 위자료 주고 싶겠습니까? 절대 못 주죠. 당시 존도 마찬가지였어요. 내가 죽어도 너한테는 돈 못 줘. 하지만 1920년대 당시 영국은요,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. 그러니까 위자료를 지급해라 라고 떨어졌는데 위자료를 안 주네?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. 이런 판결에 재판장에서 남편 존 난리가 난 거예요. 이건 무슨 개같은 상황이 있냐. 판사 너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? 미친 거 아니야? 너도 얘랑 내연관계야? 뭐야? 막 난리를 치면서 판사랑 싸움이 난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실랑이 중에 갑자기 판사 하더니 고질병이었던 심장병이 발병하면서 이 판사 재판장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. 재판 판결을 내린 날,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. 하지만 판결을 내린 후였기 때문에 이 존은 결국 아내 캐리에게 한 달 안에 위자료를 지급해라 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1년 후에 실형을 살고 나온 존을 반겨준 사람은 아내 캐리였어요. 캐리는 남편 존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딱 그 앞에서 두부를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는 존을 보자마자 한단 소리가 존, 당신이 차가운 감옥에서 1년을 썩은 생각만 하면 나 너무 가슴이 아파. 그래도 우리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. 또 감옥 가고 싶은 건 아니지?
이번에도 위자료 돈 안 주면 나 또 바로 소송 건다? 아니, 알고 보니까 이 존이 위자료 3만 달러를 캐리한테 안 줘가지고 실형을 산 게 아니라 3만 달러를 지불해라 라는 이 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실형을 받았던 거예요. 그래서 캐리가 다시 소송을 걸면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. 아내 캐리, 위자료 못 받았는데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당연히 또 소송 걸죠. 그렇게 1924년 2월 또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. 이 재판의 결과는 남편 존은 캐리에게 위자료 3만 달러와 그동안 캐리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2만 달러까지 해서 총 5만 달러를 지급하시오. 아니, 돈이 더 높아진 거예요. 거기다가 이를 어길 시에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. 땅땅땅. 징역도 더 높아졌어. 존, 이래도 안 줄 거야? 어지간히 삐대고 얼른 돈 줘. 하지만 이 남편 존, 이런 판결에도 나 절대 너한테는 돈 못 줘. 나 그냥 징역 살 거야. 그렇게 이 남편 존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. 억울한 옥살이를 또 하게 된 거예요. 그렇게 또다시 1년 6개월 후 출소하는 날 기분 좋게 감옥에 나왔는데 웬걸 또 구치소 앞에 캐리가 서 있네. 하이 자기, 반성은 좀 했어? 이제 그만하고 돈 줘. 미쳤니? 내가 너한테 돈 주게? 감옥에 있던 게 억울해서라도 너한테 절대 돈 못 줘. 아, 그래? 나도 당신이 위자료 줄 때까지 포기 안 할 건데. 그래, 그럼 한번 해보자. 이 캐리는 계속적으로 이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찾아왔지만 그럴수록 이 남편 존 역시도 위자료를 절대 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이에 결국 이 두 사람은요 또다시 네 번째 재판을 1925년 12월에 또 받게 돼요. 이때의 재판 결과는 남편 존은 아내 캐리에게 위자료 3만 달러와 피해 보상금까지 총 7만 불을 지급하시오. 또 높아졌어. 거기다가 이를 어길 시 상습적인 법 집행 거부로 간주, 징역 2년형에 처한다. 땅땅땅. 아, 이것도 높아졌네. 아내 캐리는 재판 때마다 기분이 좋았겠죠. 이래도 안 줄 거야?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. 너는 나한테 돈 주게 돼 있어. 나야 좋지. 재판할 때마다 돈이 높아지니까. 어서 돈 내놔. 하지만 이미 몇 차례 감옥에 갔다 온 이 남편 존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. 안 줘. 감옥 또 가면 돼. 2년 살다 나오면 돼. 누구 좋으라고 줘? 이 존 세 번째 징역을 또 살게 됩니다. 그렇게 2년 뒤 늘 그랬듯이 이 존이 출소를 딱 했는데 웬일인지 출소하는 날 늘 교도소 앞을 지키고 있었던 아내 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거기다가 시간이 흘러도 아내 캐리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어. 뭐야, 긴장되게. 그런데 이 남편 존, 솔직히 감옥 갔다 오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뭐 해 먹고 살 거예요. 재판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돈도 많이 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갑갑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가 막히게 캐리와 헤어진 후에 혼자 농사를 지으려고 옛날에 사뒀던 땅에 대규모의 공항과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이 한순간에 부자가 된 거예요.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게 막막했는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참 삶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뒤이어서 좋은 일도 오는 것 같아요. 그 틈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존의 입장에서 재판 진행하고 감옥살이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. 돈은 돈대로,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는 것 같고 정말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 죽고 싶을 만큼 엄청 힘들었겠죠. 이제 감옥 나와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도 있었을 거고. 그런데
이렇게 예상치 못한 또 좋은 일이 오잖아요. 여튼 대박이 터지고 4년 후인 1932년 2월경 부자가 된 이 존이 여유있게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떤 누추한 차림의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장미 하나만 사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. 장미 하나만 사주세요. 에이, 불쌍하니까 뭐 하나 사주지 뭐 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딱 쳐다봤는데 캐리인 거예요. 거지가 된 상태로 나타난 겁니다. 뭐야 당신? 아니 나는 소식이 없길래 돈 많은 놈 하나 만나가지고 사나보다 했는데 꼴이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알고 보니까 처음 재판을 맡았던 판사 강도 사건으로 죽었잖아요. 그 후에 또 다른 판사 심장마비로 재판장에서 죽었죠. 그런데 그 후에 세 번째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재판 한 달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노안으로 죽었고 네 번째 판사가 또 재판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부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재판하고 얼마 안 가서 다 죽은 거예요. 이거 다 우연이었습니다. 그런데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이 됐고 이 사실을 여러 판사들이 알고 이제 이 아내 캐리가 존한테 다시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판사들이 다 거부한 거예요. 죽을까봐. 그러다 보니 캐리는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안 맡아주니까. 하지만 이 캐리는 뭐 꽁으로 재판했습니까? 이때까지 소송 건다고 들어갔던 비용하며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. 아니 남편 존한테 위자료 받게 될지 알고 있는 돈도 다 재판에 써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 팔고 구걸하고 다녔던 거죠.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존. 이 캐리가 들고 있었던 꽃을 다 사줬었다고 하고요. 얼마의 그 소정의 돈도 위자료 대신 쥐어줬다고 해요. 어떻게 보면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니까 이 정도는 받으라고. 정말 존도 진짜 대인배죠. 나 같으면 그냥 잘 됐다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것 같은데. 캐리랑 이혼하면서 혼자 살려고 땅을 사둔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니까 네 덕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거죠. 그렇게 서로 끝을 냈다는데 이 부부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4명 판사들의 연달은 죽음. 참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죠. 믿기 힘든 사건인데 실제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옆에 책,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인데 이 책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. 실화.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서 1920년대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.